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이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시 문화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문화재단 소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상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의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사무처장입니다. 이웅범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승호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조준수 문화교류팀장입니다. 한정현 생활문화팀장입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재단의 임직원들은 문화예술로 활성화된 도시, 시민과 문화예술인이 어우러져 행복한 도시,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평택시 문화재단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와 일반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우수 공연 및 전시 운영 활성화 사업을 위해 음악극 카르멘, 뮤지컬 앤 등의 공연과 장사익과 친구들의 여행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였고, 작가의 시선 도시의 기록전, 반곡 그 위대한 여정 등의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장애인 역도대회 성공 기원을 위한 파크닉 콘서트를 개최하여 코로나 사태 이후 제한되던 야외 공연 행사에 대한 참여 기회를 시민들께 제공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교육 운영 관련 주요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인과 단체 지원을 위해 평택예술 창작 지원, 경기예술 활동 지원, 청년예술인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실버층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동고리, 대추리, 홍원리 등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어르신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예술단과 시민교향악단, 시민챔버 오케스트라 등의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창의예술 프로그램 등 평택시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 개발 및 생활문화 분야 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불교문화 축제를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평택 한가락 페스타 등 7개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가락 페스타를 준비하며 시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였고, 향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축제에 대한 시민의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축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문화 공동체 지원을 위해 마을 공동체 3개소를 선정하였고, 생활문화 거점 지원을 위해 문화거점 2개소를 선정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문화 활동 지원 및 문화거점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생활문화 공동체 거점 조성 지원 사업 운영 방향 개선을 위한 운영단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운영단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재단은 지역 특화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다채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였습니다. 평택시 고유 문화자원의 발굴 및 개발을 통한 우리시 문화 브랜드 구축을 위해 지역 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해 다큐멘터리 아치의 노래 일반 개봉과 신하위 공연의 쇼케이스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재단은 남부, 북부, 서부 문예회관 등 3개소와 전통예술 공연 거점으로 한국 소리터를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 전시 및 행사 거점으로 안정리 예술인 광장을, 시민 참여 문화 교육 거점으로 팽성 예술인 창작 공간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단은 2022년도 하반기 평택과 세계를 연결하는 시민문화 플랫폼을 비전으로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품격 있는 공연 및 전시 운영을 위해 국공립 예술단체 등 우수 공연 초청을 통해 양질의 공연예술 관람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단 홈페이지 및 공연 현장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 수요가 반영된 공연 기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문화지대 기반 활성화를 위해 버스킹 등 찾아가는 콘서트를 개최하여 시민들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시로는 기획 전시 및 지역 작가 초청 전시, 공공공간 전시 등을 기획하여 시민들이 우수한 전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연 및 전시의 세부 일정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교육 사업 계획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인 및 청년 예술인 지원을 통해 역량 강화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어르신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소외 지역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예술단 4개 및 시민교향악단 1개 단체, 시민체인버 오케스트라 1개 단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공연을 지원하고 전문가 모니터링과 예술단체 간담회를 통해 지원사업 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왕성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초급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체계를 발전시켜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사업의 수준 향상과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지원 현황 세부 내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단은 지역축제 개발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평택 원평나루 억새축제, 평택호 물빛축제 등 지역 특화 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이 반영된 축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축제 운영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와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차년도 축제 계획 시 반영하여 시민 요구 반영과 지속적인 행사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평택시가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는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불어 생활문화 거점 조성을 통해 생활문화 소외 지역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추진하며 사업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노력을 기울여 지원 사업의 내용과 현장 요구 간의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은 다양한 장르의 지역 특화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작 공연 콘텐츠를 육성하여 평택의 역사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를 다수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은 위탁받은 문화시설들의 특성을 살려 시민문화의 거점이 되도록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별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재단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 다양성 보호 증진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문화관광부의 문화 다양성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평택시 기본 가치로서의 문화 다양성 활성화를 위해 칼럼 및 기사 기고, 캠페인 제작 및 배포, 관련 행사 기획 등 문화 다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주제 장애에 이어
올해에는 다문화를 주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수 공연 초청입니다. 국공립예술단체 및 우수 레퍼토리 초청 등을 통해 국내 유수 공연단체를 초청하고 시즌별 공연 콘텐츠를 기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 공연입니다. 대중 장르로서의 LP 콘서트, 브런치 오닝 콘서트, 어린이 특화 공연 등 생애 주기 및 권역별 맞춤 공연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획 전시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내 예술인의 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 작가 초대 전시와 우수 전시 초청 및 미디어, 판화, 현대 미술 등의 유명 전시 콘텐츠 운영을 기획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 콘텐츠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술 소장품 구입입니다. 지역 예술과 예술품 구입 및 소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품 대여 및 소장품 전시를 통한 미술품 유통 활성화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오닝 웹갤러리 운영입니다. 매주 온라인 플랫폼으로 경험하는 전시 프로그램으로서 일상 속에서 명작, 신진 작가의 전시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갤러리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지대 기반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길거리 버스킹 공연이 이루어지는 랩소디인 평택과 테마가 있는 소규모 야외 공연을 기반으로 하는 찾아가는 문화 콘서트를 통해 생활 속 문화거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창작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평택에서 창작활동을 실행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예술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예술활동 지원 모든 예술 30일입니다. 경기문화재단과의 협업으로 기초예술 분야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모든 예술활동의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을 돕고 문화예술이 꽃을 피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입니다. 평택에 연고를 가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예술인들과 평택을 거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젊은 예술인의 평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문화 생태계의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예술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예술단, 시민교향악단, 시민챔버 오케스트라 등의 분야에서 지원단체를 선정하여 그 사업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참신하고 문화향기 가득한 공연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문화예술 교육 참여 확대 및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르신 문화향유 사업입니다. 세대 맞춤형 문화향유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찾아가는 실버 문화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어르신 대상의 맞춤형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적 도시 경영 체계를 바탕으로 평택 고유의 경쟁력 있는 문화력을 생성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효과를 발현하여 문화 중심의 지역 자치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축제 개발 및 운영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축제 브랜드를 개발 및 육성하여 시민의 문화예술적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지역 축제를 통해 외부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과 이를 영위하는 공동체를 발굴 지원하여 시민 스스로가 문화의 주체가 되는 건강한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고 이들이 문화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정리 예술인광장 활성화입니다. 기획공연, 기획전시, 입주작가전 운영 등을 통해
안정리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플리마켓, 문화공간 조성, 문화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팽성 예술인 창작공간 활성화입니다. 생활문화 동호회를 지원하고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안정리 예술인광장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국 소리터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우수한 전통 장르 및 퓨전 공연단을 초청하여 기획 공연을 추진하고 상설 공연 마시론 가락을 통해 평택호 관광단지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야외 공연을 제공하여 한국 소리터를 시민을 위한 특색이 있는 문화 관광 거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재단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제안 및 충고에 대한 적극적인 환류를 기반으로 우리 시가 대표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소관 1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관우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우리 문화재단이 창립된 지 지금 2년이 좀 됐나요? 안 됐나요? 3년 차입니다. 3년 차. 만 2년 좀 지났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정말 우리 평택시 문화재단이 한 30년은 터를 잡고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오신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큰 일조함을 정말 높게 아주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우리 12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문화 다양성 보호 중심 활성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한 추진 실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이게 그 대상들이 대면으로 활동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실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온라인과 뭐 이렇게 서류 뭐 이런 거로 대체가 됐었고요. 올해는 대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의 그 본래 취지를 살려서 뭐 회의나 세미나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이게 시민 의식을 좀 제고하는 그런 방향에서도 정말 좀 필요한 건데 코로나 때문에도 위축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16페이지 보면 미술 소장품 구입이 있죠. 네. 우리 그 미술 소장품 구입 현황은 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요. 예. 이제 올해 처음 뽑는 겁니다. 그럼 올해는 뭐 전혀 뭐 구입이라든지 실적은 아직 없겠네요. 하반기에 실시할 겁니다. 하반기에. 예. 하여튼 뭐 이게 정말 우리 지역 예술가들한테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됐으면 우리가 이런 예술에 대한 활성화를 좀 시키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네. 우리 문화재단에서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구대 때 의해서 처음 업무 보고 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처음 뵈시는 또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저도 초선이라는 마음을 갖고 아주 정중하고 아주 소심하게 질의를 좀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창작 문화예술 활동 지원해 보면 혹시 몇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지원 규모가 뭐 바뀐 게 있습니까? 뭐 건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 예술인 지원 분야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 그 예산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종류도 많아지고 분야도 넓어지고 금액도 커지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혹시 제 생각에는 지원 규모가 네, 건당 혹시 액수가 줄었나 싶어서 좀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총 8천만 원의 10건 규모로 진행이 됐고요. 22년도에는 12건에
1억 죄송 1,450만 원이 1억 4,500만 원이어서 6,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그리고 이제 소규모와 중대규모로 나뉘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는 총 대규모에서 내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때는 한 2,500만 원 정도에서 맞습니다. 4천만 원 정도 지원했던 것 같은데 이 건수가 늘면서 금액이 줄은 건가요? 약간 건당 지원 금액이? 건당 지원 금액은 보통 이제 지원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요. 중규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소규모 같은 경우는 한 10건 정도 진행이 되었고 보통 이제 작으면 300만 원에서부터 지금 한 900만 원 정도 선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됐지만 이제 지원하신 금액에 대비해서 그렇게 됐고요. 대규모 같은 경우는 1,400만 원에서 2천만 원 규모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총 이제 2건의 지원작이 있었습니다. 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뭐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되고 최대한 아끼게 예산 편성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좀 과감히 지원 규모를 좀 늘려서 네.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문화예술인 단체 지원을 통한 그런 역량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좀 이루어져야 그분도 좀 지역에서 활동을 좀 편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예술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청년 예술인 지원. 저는 아주 오늘 업무 보고 한 거 중에 가장 계속해서 페이지를 그냥 넘길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여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우리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되고 활성화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 보면 우리 공연, 전시, 문화 당연히 그 공연이 가장 많겠죠. 비율적으로 공연이 제일 많습니다. 건수도 그렇고. 예. 그 요거는 그 건수가 총 몇 건을 15건입니다. 15건, 15명이니까 15건. 그리고 공연에는 몇 분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공연은 7건이고요. 네. 시각은 6건, 문학 2건입니다. 문학이 2건. 우리 왜 평택에 문학이 이렇게 약하지? 문학이 최대한 비등하게 제 생각엔 10건 딱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그것도 우리 재단에서 좀 더 발굴하고 또 어떻게 이런 내용을 자체도 사업 내용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홍보에 좀 치중해 주시고 네. 우리 청년 예술인 지원에 적극적인 또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에 4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거 예. 직접 지원은? 참고로 조금 더 자랑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말씀해 주세요. 15명에 대해서 400만 원씩 정액 지원하는 것 이외에 공연을 하실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공연장을 대관한다거나 거기에도 좀 지원을 하고요. 무엇보다 청년 예술인들이 그 지원금이 워낙 작기 때문에 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이제 좀 상의를 했더니 상의를 해서 나온 사업으로 프로필 촬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닌데 스튜디오 빌리고 사진사를 섭외해서 각자의 프로필을 하기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이 되신 분들은 저희가 스튜디오를 빌려서 전문 사진 작가가 각자의 컨셉대로 프로필을 촬영을 해서 도록이라든가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촬영을 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업무 보고한 내용을 보면 뭐 2월에 우리 업무 보고한 내용하고는 뭐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이전 뭐 코로나든지 여러 문제로 해서 추진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전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추진 실적이 좀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질 거고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지금 업무 보고한 내용이 진행이 멈추지 않고 네. 잘 좀 끝까지 마무리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관 의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계신가요?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11쪽 보면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 사업이라고 네.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자, 거버넌스라면 보통 이제 우리가 공동 목표를 이제 달성하는 걸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 거버넌스 포럼 운영 연 1회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포럼을 아직 안 안 한 된 거죠? 네. 예. 그러면 이 포럼을 이제 운영을 하고 났을 때 네. 지금 이제 뭐 연구 과제도 발표를 하고 네. 정책 토론도 이제 분기별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 사업도 작년에 시작한 사업인데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건 이제 인원이 모여야지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상만 선정해 놓고 작년엔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택 지역 내에 문화예술 관련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는 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관계자분들, 언론계, 시의원님들, 공무원분들 또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들분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고 그걸 이제 분과별로 좀 세분하고 포럼하고 세미나하고 토론하시는 그런 사업 내용이거든요. 그게 지금 9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2쪽으로 넘어가면 문화 다양성 보호 증진 활성화 방안에서 나왔는데 네. 이건 이제 제가 조금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시민 인식 개선이라는데 정확히 시민 인식을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요? 이 문화 다양성 보호 증진 사업이 그 문화 다양성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 다양성 기본 계획은 또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문화 다양성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총 18개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장애라든지 다문화, 탈북, 노인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소수자 그룹들이죠. 그래서 이 소수자 그룹들에 대한 인식을 사회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평택에도 그에 해당되는 그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주제를 바꾸어서 작년엔 장애였고 올해는 다문화고 또 이제 내년 주제는 또 이제 내년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해 하나씩 주제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제 다문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공모를 실시를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요? 공모요? 네네. 어떤 다문화 다양성 예, 관련 단체 당초 지원 공모. 예, 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5월 달에 네네. 그 단체 공모 실시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네네. 저희가 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단체 공모를 지원하지 못했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다문화 그 평택 내에서의 다문화의 지형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제 진행 과정에서 그런 그 문제점들이 좀 제기가 되어서 약간 지금 좀 그 주춤하고 진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대상자 선정이 쉽지가 않죠. 대상자 선정이 우선 됐는데 그 대상자 선정 이전에 사실 그 재단의 직원이든 아니면 정책 방향이든 이들이 좀 그런 그 수반되지 다문화에 않았다는 대해서 거네요. 좀 더 이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정리가 덜 된 상황에서 사업을 이제 진행을 시키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면요,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대상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제 해당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장애 추진할 때도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도 그 이 다문화 주제일 때도 이제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공모를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 공모를 5월달에 신청하는 거라고 돼 있어서 이건 저희들이 좀 오기가 있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생애 주기별 참 멋진 말이거든요. 생애 네. 주기별 이런 문화 콘텐츠가 있다는 게 다른 지역도 이런 게 있나요? 벤치마킹 하신 건가요, 이거? 이건 어떤 지역에서 벤치마킹이 아니고 문화재단이나 이런 공연장에서
생애 주기별,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 맞는 그런 맞춤형 공연이나 문화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건 뭐 전국적으로 공유가 돼 있는 인식입니다. 아, 그럼 이거 올해 처음이 아니시라는 예, 말씀이신가요?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이세요? 아니 저기 문화재단 처음, 3년 출범 처음부터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이거를 했을 때 얻어진 결과들이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을 텐데 네. 처음에 이 계획을 기획을 했을 때보다 네. 만족률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요? 저희가 이 주요 공연들이 끝나고 나면 이 관객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이 만족도가 처음부터 뭐 90%를 상회했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뚝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지금 유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진행을 시켰는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으로 하셨는지요? 아니면은 저희들이 통상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거의 동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포스터나 전단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대한 단체 관람이나 이런 루트들을 저희가 통했습니다. 그 뭐 무슨 그 맘카페 뭐 이제 이런 데도 좀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청년 중장년 대상 브런치 오닝 콘서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브런치 콘서트를 이제 오닝 콘서트라고 네이밍을 해서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보통의 저녁 그 공연들이 이제 저녁에 이루어지는데 요건 11시 정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 브런치 콘서트이니만큼 그 뭐 브런치도 제공을 하고 뭐 이랬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오히려 관객분들한테 좀 가격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요즘은 브런치는 제공하지 않고 염가에 11시에 낮에 콘서트를 진행하는 거고요. 작년에 5회 했고 올해 3회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오케스트라라든지 오페라, 발레, 그다음에 이제 가벼운 대중 장르의 음악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낮 시간대에는 주부분들이 저희 메인 타겟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생애 주기별 맞춤 공연 이렇게 해서 나가면 아무래도 좀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도 해가지고 공연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한 어떤 관람료나 네. 그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자부담률이나 아니면은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이런 저희가 부분들이 이건 금액 출연금으로 선정이 하는 거죠. 예. 출연금으로 하는 겁니다. 100% 자부담이죠. 자부담이에요. 예. 지금 유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이번에 아기돼지 삼형제가 금액이 정해졌었는지요? 혹시 네, 저 아기돼지 삼형제 같은 경우에 무료로 관람을 진행했습니다. 무료로? 예. 자, 중년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 콘서트 같은 경우에 금액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금액이 어느 기준으로 산정이 됐어요? 전국 그 장사의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가장 낮게 책정해가지고 멋지십니다. 요즘 알겠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10만 원 이상, 15만 원 가까이 받은 거였는데 저희 2만 원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인구는 갑자기 팽창을 해서 욕구는 많지만 시민이 거기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와닿는 부분이 가장 먼저일 거예요. 맞습니다. 보고 났을 때 느낌은 그 다음이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시민들의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우선은 시에서 부담을 해주더라도 조금 문턱을 낮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획 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 작가 초대, 우수 전시 초청, 어린이 및 가족 전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어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지역 작가 초대 같은 경우에는 뭐 안배를 네. 뭐 어떻게 두고 계신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지역이라는 거를. 그간에 지역에서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해오셨었던 작가분들 가운데 저희가 이제 그분의 작품 활동이 평택 시민들하고 공유하기에 좋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 작가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년에 3, 4회 정도의 기획 전시를 하는데 배치상 지역 작가 초대전 같은 경우는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하고 있어서 1년에 그렇게 많은 작가분들을 모실 수가 없어서
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만도 시간이 좀 꽤 걸릴 그런 예정입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 호응이 높을 만한 전시 위주로 먼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린이 가족 전시에서 네. 전시 콘텐츠는 이제 일반적인 건데 네. 여기에 즐기는이 붙어 있어요. 좀 색다른 개념의 어떤 콘텐츠인 것 같은데 설명 네.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어린이용 전시들은 그 단순 관람에서 벗어나서 이 관람객들이 이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시했었던 반고옥션 같은 것도 그 관람을 마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직접 손으로 고흐의 그림에다가 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걸 붙여서 자기가 이제 고흐 그림을 완성한다든지 자기가 경험한 거를 이제 고흐의 그 화풍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본다든지 뭐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전시는 특히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의 어린이 그 아동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신도시가 네. 많이 생기면서 이런 거는 지금 찾아가는 이런 전시나 이런 거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앞으로 찾아가는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잠깐 얘기가 남았었는데 오닝 갤러리 앱 제가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자,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현실적으로 본인이 이동을 해서 어떤 네네. 장소에 가지 못하시는 맞습니다. 분들, 네. 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차상위 계층 이런 좀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 예. 같은데 이거를 이분들이 홍보가 잘 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네. 이런 홍보에 굉장히 최하위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예,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이 좋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인지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오닝 갤러리가 정말 이렇게 전시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훌륭한 그 회화나 이런 시각 예술을 제공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한계가 저희도 있거든요. 평택 지역이 워낙 넓고 뭐 이렇게 포스터나 현수막 이런 거 홍보 효과가 한계가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가 그래도 이 부분이 가장 효과가 있었구나라고 경험했던 방식이 그 저 시정 홍보 카카오톡 그게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받아보고 계시는데 그걸 통해서 이 오닝 갤러리도 좀 보시라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면 그때 이제 쫙 많이들 신청을 하셔요. 원래는 그냥 저희 그 카카오톡에 신청하면 보실 수 있는 건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신청들을 많이 못 하시는데 아무튼 그 방법이 제일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시로 각종 채널을 통해서 저희 오닝 갤러리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도 했어요. 지금 이제 각 읍면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면 네. 그 공무원분들이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깔아드리든지 홍보를 해주든지 맨투맨 역할을 해주면 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그리고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그쪽에 협조를 요청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는 사람이 편해야 돼요. 네. 쉬워야 됩니다. 어려우면 한두 번 들어갔다가 난해한 그림들은 접근을 떨어뜨리는 요인도 되거든요. 대상자를 조금 이제 이번 달에는 어느 대상자를 뭐 다음에는 어떤 분들, 뭐 여성분들 이렇게 좀 대상자를 나눠서 프로그램을 실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네. 그거는 저기 보는 사람이 어디를 찾아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고요. 네. 자기가 신청을 하면 자기 전화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옵니다.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럼 대상자 그냥 선정이 안 신청만 되겠네요. 하면 그냥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냥 받아서 보고 그림이 재미없으면 다음 주 거 기다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세부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희가 늘 이게
이 주제가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주제가 네, 있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그거 이렇게 쪼르륵 해서 그거에 맞는 그림들을 보내드리거든요. 네네. 제가 들어가서 봤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네. 조금 이렇게 편하게 다가가는 것들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나눌 때 그렇게 네. 나누시면 되겠네요. 그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8쪽을 보면 문화지대 기반 활성화해서 이런 이제 버스킹 공연 같은 거 사실은 많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큰 공연장이 아니어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예. 지금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 저 평택시가 도시가 팽창이 되면서 욕구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이 문화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그다음에 시민들이 갈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괴리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제가 민원인들을 만나면서 생각을 했는데 평택에 공원이 한 42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게 큰 공원도 있지만 작은 공원들도 상당히 많고 아파트 근처에 보면은 이제 그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버스킹 공원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아파트 작은 공원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은 이제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도 같이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그 지역에 갔을 때는 그렇게 해서 뭐 공연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 주요 업무 계획서를 딱 봤을 때 문화재단에서 문화 그러면은 고정관념이 저도 좀 있어요. 예술은 놓고 문화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문화 예술이 같이 녹여 있으니까 네. 업무가 참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선은 예산이 이렇게 큰 예산들이 아닌 잔 예산들이 네. 업무량이 많다라는 건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예산을 더 투입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평택에 지금 등록된 예술인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올 초에 그 장애인 복지재단에 등록된 평택 예술인이 예, 작년에 350여 분 정도 됐고요. 올해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돼서 지원금 수령과 관련된 그런 사무를 본 평택 예술인이 5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제일 많이 건의하시는 사항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건의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장르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네네. 예컨대 이제 시각 예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평택에 그 갤러리라든가 그런 이제 전시 공간이라든가 미술 유통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많으시고요. 공연 예술 장르 쪽에서는 실제로 이제 공연장도 좀 부족하지만 뭐 연습실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그 인프라 공간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 이제 또 문학 쪽 관련돼서는 아까 그 이관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원 자체가 문학 쪽에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소외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연습실 부족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3개 문예회관에 있는 연습실은 이제 물리적으로 거의 꽉 차 있다고 봐야지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문화예술 거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의 문화예술 시설로 사용되지 않던 공간을 문화예술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개, 2개 정도의 거점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그분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좀 대단히의 하드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1, 2년 안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집행부나 의회나 문화재단이 전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해서 나가야 될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는 관심이 조금 많았던 게 어르신 문화 향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뭐 신도시가 생기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유입이 됐지만 네, 인간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노인 어르신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놀거리 네. 그다음에 볼거리 체험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을 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보통 이제 경로당에서 하루를 보내는 일과인데 네. 이런 분들에 대한 문화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감들은 다 하실 거예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계획은 뭐 중장기로 갖고 계신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성을 절실하게 공감했기 때문에 게다가 평택이 이제 대표적인 도농 복합 도시이고 뭐 여러 가지가 새로운 트렌드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농업 인구가 굉장히 많고 게다가 농촌 지역에는 그 어르신분들이 주로 이제 계시는데 그분들이 문화 분야에서는 많이 소외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너무 늦기 전에 뭐 작든 크든 간에 뭐 얼마나 종류와 개수가 많던지 간에 그분들을 위한 문화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취지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어르신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어르신 사업이 보다 많은 농촌의 어르신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확대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뭐 생활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딱히 실거계층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들이 어느 지자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냐 그러면 그 예는 사실 선례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문화 확장 사업에 있어서 평택이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문화재단이 그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저는 뒤처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도농 복합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파트 단지가 더 외로울 수 있어요. 아파트 단지는 젊은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 목소리에 본인들의 힘을 실지를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정서적으로 시골에 계신 분들이 뭐 먼저 받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대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그쪽에도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갖고는 있는데 사실은 경험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할 거고요.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되시기 전에 저희들하고 미리 만나셔서 의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공부가 되고 더 보태야 될 부분에는 이제 보태드리고 그렇지 않 제가 보기엔 뺄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좀 공유하면서 이 문화 쪽은 같이 갔으면 하는 네. 바람을 끝으로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산 편성 중에 편성 전에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문화재단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국 복지재단 송탄 출장소 안중 출장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